SN의 4바디 힐링 공동체의 율리코드가 탄생했습니다. 율리코드는 SN의 공동체 구성원, 특히 이곳에서 4바디 힐러 역할을 하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규범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치유와 영성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정체성을 수립해 나가려는 노력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율리코드는 총 2개의 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SN의 공동체 율리코드 전문, 그리고 SN의 공동체 율리코드 매뉴얼. 전문은 SN의 공동체의 성격, 치유적 영성가의 정체성, 4바디 힐링의 본질 등 기본 가치를 정의하고 율리코드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매뉴얼은 율리코드 전체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더불어 이 율리코드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의 운영 방식, 특히 SN의 4바디 힐링 스쿨의 힐러들이 정체성에 걸맞는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들을 규정합니다. 율리코드 프로젝트는 5개월에 걸쳐 총 16명이 함께 했습니다. 김건하, 박경하, 박시현, 안지은, 유미진, 윤성호, 이윤희, 이진, 장명숙, 조의현, 조필순, 차승민, 추연숙, 한규미, 헤일로 김, 그리고 익명 1인입니다. 발표는 가나다 순입니다. 2021년 2월에 SN의 치유와 풍요 협동조합 연구팀을 꾸린 데 이어 율리코드 프로젝트를 발표하자 9분이 객원 연구원으로 자원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초기에는 국내 및 영어권의 치유단체, 영성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정부와 지자체, 대기업 등의 율리코드 60여 종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동시에 우리는 왜, 어떻게 율리코드를 만드는가 토론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기준은 나 자신이 누구인가,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하려는 곳인가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치유적 영성가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자 원칙이라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치유적 영성가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작업,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여 율리코드의 대항목과 소항목을 정하는 작업, 그것들을 공동체의 운영 원리로 창조하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팀별 회의와 전체 회의를 반복하고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께 보고하면서 나온 회의록과 중간 리포트는 1000여 페이지를 훌쩍 넘겼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집필팀을 구성하고 1차 시안을 집필한 뒤 공동체 전체에 공유하여 피드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치열하게 헌신하신 참여자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매 단계별로 참여자 전원의 팀을 바꾸고 팀장과 팀원으로서 역할을 돌아가며 수행케 함으로써 업무 진행 능력까지 동시에 훈련하는 고된 방식이었음에도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관계적 측면에서도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SN의 공동체에 또 하나의 훌륭한 선례를 남겨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힐링 프로듀서들을 훈련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힐링 프로듀서들은 4바디 힐러들과 함께 SN의 공동체를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기 율리코드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소감문을 남김으로써 SN의 공동체의 명예로운 기록으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간에 부득이 프로젝트 팀을 떠난 한 분까지 총 14분이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수록하고 익명을 원하신 한 분은 본인의 뜻에 따라 표기합니다. 넉 달이 넘는 기간이 아득히 멀게 그리고 길게 느껴집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수많은 감정의 진폭을 느꼈습니다. 온갖 파노라마가 지나가며 5만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되더군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구나.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문화 충격을 받기도 오랜만이네요.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상과 너무도 다른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사람들, 그들과 지지고 볶으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 제 그림자를 마주하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내 꼬라지. 이것마저 너그럽게 인정하고 허용하고 사랑하고 싶은 또 다른 내 마음. 큰 스승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따뜻한 빛의 힘이 곳곳에 스며들며 나 자신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게 될까? 그저께 보았던 하늘의 구름 사이로 비친 성스러운 햇빛이 저의 노력을, 앞으로 경험할 멋진 성장을 응원해 주는 것 같네요. 함께 해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아직 치유와 성장이란 단어가 입과 손에 착착 달라붙지 않는 나를 보면서 의심한다. 아직 치유의 경험이 없는 건가? 치유가 필요한 것이 깊이 두터운 막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치유나 성장을 큰 이벤트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치유 진행 중임인에도 자각을 못하는 건가? 작은 치유와 성장이 큰 치유와 성장으로 가는 사다리라는 걸 실감 못하는 건가? 내 사정과는 다르게 치유와 성장의 걸음을 걷는 ECP 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여 년 전 지구에 인디고류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는 글을 봤는데 요즘 들어 여기 저기서 성인기에 들어선 인디고류의 젊은이들을 보고 있다. 글로만 보았던 우주적 진화의 물결이 빈말이 아닌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나의 치유와 성장에 대한 의심과는 별개로 우주적 진화의 흐름에 대한 확인 도장을 찍었다고나 할까. ECP에서 느낀 점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점을 이야기할 때 대안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인상적이었다. 사실 다른 회의에서는 비난과 지적질이 대부분이지 대안을 같이 제시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 그만큼 나이와는 무관한 성숙과 포용을 보여준 팀원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할 수 있게 경청과 피드백으로 힘을 북돋아준 팀원과 세 분의 팀장님 감사해요. 수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손에 집히는 책을 펼치자 우주의 도덕적인 곡선은 길지만 정의를 향해 굽어있다라는 문장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을 선명히 하고 SN의 공동체의 정의와 존중을 향해 진실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치유적 영성가의 정체성을 숙고하면서 날마다 공고히 해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깊은 치유의 장 안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하는 뜨거운 치유가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여 문서들을 읽으니 나중에는 글자들이 제 안에 새겨지는 듯한 느낌도 들었어요. 지금 제 온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유적 영성가입니다. 나의 길의 마지막 단계는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성장할 것입니다. 왜 다들 한 번쯤 이런 꿈 꿔본 적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랑과 평화를 이웃과 나눌 수 있다면 빛으로 가득 찬 역사 속 한 장면을 체험하길 꿈꿔왔는데 신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와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부럽지 않아요. 21세기 대한민국 SN의 공동체에서 헤일로님과 여러분을 만났으니까요. 율리코드 작업을 하면서 두 번째 꿈, 에버 어센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보았어요. 어찌나 에고가 단단한지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발작 버튼이 눌리고 멘탈이 산산이 부서져서는 꼬라지 피우고 정말 미안해요. 저 때문에 속상하셨던 도바님들께 사과드려요. 그리고 고마워요.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신 도바님들이 계셔서 무사히 후일담을 남기고 있어요. 언제고 다시 만나 멋진 작업을 할 수 있길.
모두의 치유와 성장을 기원해요. 근데요, SNL 공동체 안에서 과업을 수행하면 자기 치유와 성장이 급격히 일어난다는 거 아시나요? 율리코드 팀원과 헤일로님 덕분에 대체로 아프게 아주 짧은 순간 즐겁게 깨달았어요. 그 찰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이 길을 못 벗어난다는 예언은 적중할까요? 포바디 힐러가 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 정체성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간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율리코드 프로젝트에 참가한 지난 몇 달간의 경험은 윤리조항을 만들어내는 일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삶에서 배워야 할 많은 주제들이 펼쳐진 인생의 축소판 같았습니다. 학창시절 윤리교과서에서 본 적 있는 정체성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이번 생의 목표가 어센션에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처음 맡는 역할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기술을 배우게 되었고 유능한 리더십을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점 역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내면의 역동을 마주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같은 패턴은 상황이나 대상만 바뀌었을 뿐 내 외부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추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음 스텝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프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착각했던 것을 가슴으로 끌어내려 체화시키는 과정이 여전히 남습니다. 헤일로 선생님이 노잉니스라고 표현한 그 알물 깨우쳐가는 것이 힐러로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질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성장하고자 한다면 모든 순간이 배움인 것 같습니다. 에버 어센딩은 제겐 다른 말로 에버 러닝인 것도 같네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이고 선인가? 진지하고도 깊은 질문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치유적 영성가란 무엇인지 개인적인 이해도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민의 결과를 윤리코드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전문을 집필하는 과정에선 한 문장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토론했습니다. 몸이 4개였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해왔던 직장, 관계들과 같은 일상들과 병행해야 했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10시부터 시작되어 새벽쯤 마무리되는 작업과 미팅은 체력적으로도 힘에 부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었고 후회 없습니다. 저에게는 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낯선 사람들과 관계하며 부딪히고 조율하는 훈련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윤리코드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쓰였으면 합니다. 함께 해온 윤리코드 팀에게도 감사합니다. 포바디 힐링 스쿨을 만난 건 2020년 겨울로 거슬러 간다. 계획된 우연 같은 이 만남은 내가 속한 단톡방에서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마스터 힐러스 유튜브 영상을 올렸고 별 기대 없이 그 영상 링크를 클릭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내면 깊숙이 크나큰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2021년 1월 1일 11시 헤일로 선생님과 1대1 무료 세션을 했고 곧장 힐링스쿨에 입학했다. 이후 2021년 2월 22일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몇 년을 내게 좌절감을 안겨주던 일이
손쉽게 해결되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힐링스쿨에서 윤리코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10년 넘게 심리학과 심리 상담 관련 일을 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보탬이 되겠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을 했다. 그리고 끝까지 가볍고 미력한 힘만을 보태었다. 온갖 학회 자료를 찾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화상회의, 자료 정리, 논란의 여지가 많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제들에 대해 심도 깊게 숙고하는 사람들 곁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이 내가 한 일의 전부다. 그들이 보여준 진지함, 열의, 집중력, 경청과 존중, 배려와 감사 속에 나는 아무런 압력도 받지 않고 존재의 가벼움을 유지하며 머물 수 있었다. 살아있고 생명력 넘치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곳에 어쩌다 내가 담기게 된 걸까? 아직도 어리둥절하다. 글을 적으려니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빛을 모으는 짧지 않은 여정이 결국 끝났고 우리가 해냈구나 라는 자긍심도 올라옵니다.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지만 끊임없이 마주쳤던 제 그림자와 열망, 다름을 허용하고 갈등과 조화를 오가며 어쩌면 우리 모두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아니었을까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열정적인 팀원들과 함께 협업의 가치를 나누며 무엇보다 영상적인 가치와 관점으로 일을 구체화해 나갈 때마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상과 물질성 조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 팀과 함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성장을 향한 또 다른 여정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헤일로님과 포바디 힐링 공동체를 알게 된 후 늘 궁금하며 함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윤리코드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소통하며 창조하는 작업을 경험할 수 있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살아있는 지능과 열정을 협업하며 공동 작업의 순수한 기쁨을 누렸고 몇몇 분들과는 개인적으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치유하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윤리코드 작업이 SNL 힐링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시대 치유와 영성의 윤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새로운 시금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을 열어주신 헤일로님과 함께 빛으로 불로 지혜로 작업한 윤리코드 팀원분들께 감사와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연결되어 깊이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담아 위현. 이번 윤리코드 프로젝트 작업에 참여하면서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비전이 선명하게 구체화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고 이 공동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었다. 5개월여의 기간 동안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 자료를 조사하며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고심하며 내어놓은 자료를 읽고 또 읽다 보니 이제 이 공동체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게 되었고 모든 작업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내 속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중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만지작거리던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삶이 단순해졌다. 이 윤리코드가 온전한 자신의 길을 가고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이 휘청이며 걷지 않도록 가까이서 또는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윤리코드를 정리하는 것이 정보 정리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작업이어서 치유적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움과 감사함이 있었고요. 그걸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무척 좋았습니다. 힐러쌤과 헬로쌤 외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공동체다라는 느낌이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 윤리코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코드가 행동에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힐러의 길을 제시하고 명료하게 보여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SNL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더 발전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이전에 공동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상상했던 것들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낯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가 맞나?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미래에 우리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다라고 할 만한 것이 명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을 때는 결국은 또 ever ascending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SN의 포바디 힐링 공동체 윤리코드 프로젝트를 마치며 2021년 2월 6일 헬로 선생님의 카톡. 협동조합 연구팀을 꾸리려고 하는데 보수나 활동비는 없고 함께 해보겠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하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어리둥절하며 설레임이 앞섰다. 그러나 이제 힐링스쿨을 졸업한 내가 할 수 있을까? 에고의 머리를 굴리고 있을 즈음 아침 명상 중 작년에 꿈꾼 장면을 보여주었다. 큰 독수리 날개 아래에 작은 불새 한 마리가 있는 장면.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개인전 할 때 80호에 그려서 전시를 했다.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며 나를 따르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예스 라고 답하며 베드로처럼 길을 나섰는데 아이쿠 깨지고 박살나고 난리 부르스를 쳤다. 웃고 울고 밤을 나처럼 회의하고 아침 뜬 눈으로 출근하고 수십 번을 읽고 자료를 찾고 재미나게 배우는 시간이었다. 치열하게 나의 정체성을 묻고 또 묻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나아갈 방향을 공부했다. 삶에 있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이 있을까? 이 프로젝트 역시 자기 치유와 성장을 돕는 과정이었다.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2000년 전 나자렛에서 예수아가 치유 공동체를 이끌었듯이 앞으로 21세기 최고의 K 영성 공동체는 SN의 포바디 힐링 공동체가 되길 꿈꿔본다.